그 1월달이나 3월달이나 5월달 수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보다는 빨라요. 지금보다는 빨라요, 스피드가. 그리고 지금보다는 깊고, 내용이. 모든 과목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천천히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데, 스피드 계속 붙이시면서 스피드가 붙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다독을 해야죠, 역시.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 몇 개는 암기가 좀 돼야 조금 스피드가 붙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고민이시더라고. 문제를 빨리 못 읽는다. 태생적으로 조금 읽는 게 느리신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냥 천천히 읽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시험은 진짜 빨라야 돼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근데 많이 읽으면 빨라져요. 우리 라면 봉지에 서 있는 라면 끓이는 설명서 천천히 읽지는 않잖아요. 아는 만큼 빨라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그 대비를 잘 해가지고 다음 주에 본인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셀프 평가요. 거기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셔야, 그래야 후임한테 밀리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 제가 1번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었는데 2번 이어서 이론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자면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하나의 공간, 우리 그 공간을 이제 전문용어로 마켓이라고 했죠, 시장. 그 시장 안에서 협상하는 얘기 했었는데 둘이 의견 합치 본 지점이 균형이다. 그때 형성되는 가격을 다시 한번 무슨 가격? 균형 가격. 그리고 그때 량을 균형량. 현재 100원에 100개라고 딱 가정합시다. 그런데 말이죠. 시장에서 이놈의 가격이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격이 더블로 올랐네? 200원으로. 혹은 가격이 반토막이 났네? 50원으로. 하는 것처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 가격이 지금 찍히죠. 그럼 이 지점을 기점으로 그림을 그대로 그려보자면 빵빵빵빵빵빵 가다가 여기서 만나요, 얘랑. 얘가 누구죠, 지금? 얘네. 그 얘기인 즉슨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여기서 양이 수요량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점에서. 그러면 100개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건 앞에서 배웠어요. 왜?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이 줄어든다는 수요 법칙을 배우셨거든. 그럼 여기 오케이. 그런데 가격이 200원이면요. 공급은 여기 없잖아요, 지금. 공급은 여기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공급이 어떻게 되냐면 빵빵빵빵 가다가 여기서 찍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공급량은 쭉 내리면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괜히 비싸지니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파는 사람은? 그러면 가랭이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그때 이렇게 벌어진 가랭이, 이 윗 가랭이를 초과 공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초과 공급은 쉽게 말하면 누가 많아진다? 판매자가 많아진다. 물건이 많아진다. 비싸면은 파는 놈들만 득실거린다는 얘기. 그럼 거꾸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 지점으로. 그럼 선을 다시 그어보면은 누구랑 만나죠, 먼저? 아닌데, 이번에 얘랑 먼저 만나네. 그러니까 가격이 50원으로 훅 떨어지면은 공급량이 여기서 결정이 돼버리죠. 그 얘기는 공급량이 기존보다 어떻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안 팔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얘가 계속 가다 보면 수요하고는 결국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수요량은 늘어나게 되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싸지면은 수요가 많아지면서 공급은 줄어든다. 그럼 아랫가랭이가 슬쩍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아랫가랭이를 이제 초가 누가 많다? 수요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쓰는 이 말이 그 빈말이 아닙니다. 제가 윗가랭이, 아랫가랭이 이러고 있죠, 지금. 윗가랭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위로. 그러면 윗가랭이는 초가 뭐고? 공급. 그리고 아랫가랭이란 말은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초가? 수요입니다. 자, 말로 써볼게요. 균형 가격 100원인 상태에서 1번. 첫 번째로 가격이 오를 때. 2번.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내릴 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두 가지 케이스를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동시에 작동을 한다.
비싸지면은 사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줄어들고. 비싸지면 안 사고. 근데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죠. 그럼 공급은 늘어나고. 얘가 줄어들고 얘가 늘어나면서 가랭이 벌어진 얘기. 그래서 결국엔 얘가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초가 뭐가 난다? 공급 난다. 이게 시험 문제. 별거 없죠, 얘기가. 그렇죠? 자, 그런데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싸진다? 그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늘어나고. 판매하는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면 초가 뭐가 나요? 네, 이러면은 얘가 많아지면 초과 수요가 납니다. 그대로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초과 공급.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초과 수요. 그럼 다시 질문. 시장은요, 이렇게 가랭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벌리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시 오므리려고 그래요. 오므리려고 하면은 균형으로 다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초과 공급이 나면은 그럼 균형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이렇게. 그럼 무슨 뜻일까요? 밑으로 내려온다는 말이. 가격이 다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다시 하락한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할게요. 가격이 비싸지면 물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물량이 흔해지고. 그러면 남아 돌게 되면은 가치가 다시 떨어지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균형을 잡는 거고. 그러면 다시 가격이 싸지면은 초가 뭐가 난다? 초과 수요가 난다는 건 인기가 폭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가격은 다시 오르면서 균형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또 이러한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났을 때 가만히 팔짱 끼고 보면 알아서 돌아와요, 이쪽으로. 시장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 알아서 잘 조절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균형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변할 때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살짝. 우리 책에 보시면 3번, 27페이지 3번. 근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균형의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 균형의 이동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얘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게 있거든요. 페이지 23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23페이지 아래쪽에 공간 좀 있죠. 거기다가 저 따라서 필기 좀 같이 하실게요. 이 균형의 이동 공부하기 전에 뭐 할 거냐면 우리 곡선의 이동을 먼저 배우실 거예요. 곡선의 이동이라고 살짝 한번 써보실까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죠. 또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세로축에는 뭐가 있죠, 지금? 세로축에 가격이 있고 가로축에 양이 있는데 수요 곡선이 있다고 합시다. 수요 곡선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리세요. 그럼 여기서 이놈의 수요 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왜? 인구에서 네. 자, 그러면 곡선을 이동을 시킬 건데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우측으로. 그래서 이것을 말 그대로 곡선의 우측 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파란 선처럼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얘를 당연히 좌측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수요 곡선의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차피 오른쪽 아니면 왼쪽인데, 자, 이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바로 가로축을 잘 보시죠. 가로축에 뭐가 있죠? 양이 있다는 얘기. 그러면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양이 늘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우측이라는 표현은 무조건 증가란 뜻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말 대신에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좌측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건 왼쪽으로 가니까 양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좌측 이동은 감소라고 합니다. 뭐 응용을 해볼까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죠. 그럼 그걸 정상제라고 배우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제라면 수요 곡선은 어느 쪽으로 간다? 증가해야 되니까 무슨 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럼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 좌측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측 좌측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페이지 25페이지. 거기 위에 살짝 공급 곡선 있죠. 이 공급 곡선도 이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급 곡선도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제가. 역시나 세로축의 가격, 가로축의 양, 공급량. 그럼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공급 곡선을. 자, 이 녀석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돼요, 똑같이. 그러면 우측 이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우측 이동. 그리고 좌측 이동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좌측 이동이라고 하고요. 그럼 공급 곡선도 똑같네. 뭐가 똑같냐면 우측 하면 얘가 공급 증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좌측 그러면 공급 감소란 얘기고. 그래서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은 우좌 이동을 한다. 이걸 베이스로 깔아놔야 그래 우리 이론 정리가 이제 됩니다. 다시 돌아오실까요? 페이지 1페이지로 갑니다. 27페이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균형의 이동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균형의 이동은 사실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 칠판에. 지금 앞선 얘기는 변수가 뭐였냐면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변수가 가격이었어요, 가격. 그래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윗가랭이 아랫가랭이 벌어지는 게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 이론이었고, 그런데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수요나 공급 자체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X 상태에서 수요 곡선이 우측 좌측으로 갈 수도 있고 공급 곡선이 우측 좌측으로 갈 수도 있죠. 자, 그걸 균형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균형 상태인데 네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요가 증가했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가 감소했다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이 증가했다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이 감소했다. 그럼 이렇게 각각이 수요나 공급이 변화하게 되면 저 균형점이 그대로 안 있거든요. 그걸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수요 증가 그려볼게요, 제가. 이건 책에 있습니다, 그림이. 여기 가격이고 여기 양이에요. 그럼 현재 시장에서 수요 있고 그리고 현재 공급 있고 이 상태인데 기존보다 뭐가 늘었다고요? 수요가 증가했으면 이놈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맞죠?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기존의 흰색 점의 균형인데 이 균형이 노란색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균형이 생기는 거죠.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가는 걸 묘사하다 보니까 약간 대각선 위로 움직이지 않나요? 이렇게? 예, 그거예요. 그때 이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고 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이동하면 가격은 위로 왔죠, 분명히. 그럼 상승하는 거고 노란 점이 흰 점보다 오른쪽에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양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위로 오른쪽이라고 읽는 거예요.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위로 간다.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양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기존보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논리인지 아시겠죠? 이걸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복습하시면서. 자, 두 번째로 수요 감소 한번 시켜볼까요? 여기 수요고 여기 공급인데 수요 감소니까 얘가 또 움직이죠. 어느 쪽으로 움직여 이번에? 좌측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그럼 균형이 처음에 흰 점에 있다가
노란 점으로 내려가는데 대각선 아래로 쳐지죠, 이제. 그럼 이것도 읽어보세요. 어떻게? 가격은 하락하고 밑으로 갔다 왼쪽으로 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그럼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싸지고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맥락을 계속 이어가면 공급 증가, 수요 그리고 공급. 그러면 공급 증가하면 곡선 어느 쪽? 오른쪽. 그럼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죠? 아이씨, 저는 언제쯤이면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빨리 미술학원 다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다니고 있네. 그러면 이 흰 점 여기 있다가 균형이 오른쪽 아래로 쳐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또 읽어보세요. 밑으로 간 거 아닌가 이게? 그렇죠? 그래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가격은 하락한 거고 오른쪽으로 양은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공급 감소. 공급 감소는 수요 공급 놓고 봤을 때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을 한 것이다. 그러면 흰 점에 있다가 대각선 왼쪽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면 위로 간다. 가격이 상승. 양은 왼쪽으로 갔잖아요. 양은 어떻게? 감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끝이에요, 얘기가. 이걸 바로 균형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이 네 개의 균형의 이동이 수요 공급 이론 지금 배우신 것 중에서도 거의 탑입니다, 얘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표 있죠? 그 표가 별표가 5개고요. 얘가 이 입문서 안에서는 탑3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 이론은 나중에 모든 이론에 다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점이 찍히면은 위아래 읽고 그 다음에 좌우 읽으시면 되거든요. 위아래 읽고 제가 그렇게 했죠. 아래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오른쪽, 그리고 위 왼쪽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게 정돈이 되시잖아요, 그림이. 그럼 사실 시험장에서는 그림 그리면서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말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김장철이죠. 그럼 배추 수요가 증가하면 배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배추를 사대니까 여기저기서. 그럼 배추 수요가 증가하면 배추값이 오른다. 이해되시나요? 전어철이 되면 전어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전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럼 지금 제가 이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배추의 수요가 기존보다 늘어나면 배추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 그럼 김장철에는 배추가 항상 비싸야 되죠.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맞짱 떠서 뭐가 늘어나요? 배추에. 아우 제철이죠. 출하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시장에 배추가 이빨이 쫙 풀리면 그게 공급 증가예요. 그럼 배추 값은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말이? 전어가 가을에 제철인데 올가을에는 전어가 굉장히 안 잡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전어 공급이 대폭 줄었습니다. 전어가 줄어들면 전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금값이 된다. 이거 상식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를 들면 배추 김장철이긴 하지만 예전만큼 사람들이 김장을 안 담고 그래서 배추 수요가 떨어진다? 그럼 배추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제품의 인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제품의 인기가 많아지는 거고 제품의 인기가 많아지면 몸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요. 별거 아니죠, 이 얘기. 그럼 두 번째,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제품의 인기가 떨어진다는 거고 찾는 이가 없다는 얘기고 그럼 몸값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물건이 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고 채이는 거예요, 물건이.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럼 그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물건이 어떻게 된다? 부족해지면 다시 귀해지겠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순서대로 여쭤볼게요. 예, 이제 세 번째 거부터 여쭤봐서 좀 혼선이 있네, 지금. 자, 다시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그걸 대답하는 게 여러분 학습의 목적이에요, 지금.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이거를 본인 이름보다 빠른 속도로 대답할 수 있으면 공부가 끝난 거예요.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이렇게. 지금 저처럼 하셔야 돼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공급 증가 그러면 가격 하락 그러고 다시 자셔야 돼요. 그 정도 될 때까지 하지 않으면 개론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걸 빨리 마스터하면 이 모든 게 다 편해져요, 개론은. 그래서 이 4개가 진짜 척추예요, 개론 경제 이론에. 다시 할게요. 시간 많으니까. 랜덤으로 이제 여쭤볼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사례를 계속 만드세요. 첫 번째, 공급 감소. 아이고야, 물건이 부족해지는구만.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이렇게. 수요 감소. 아이고, 인기가 없네. 그렇죠? 인기가 없어.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한다.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면 인기가 폭발, 가격이 상승하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얘네가 따로 일어나진 않아. 예를 들면 올 가을에 전어 상황을 다시 얘기할까요? 아이고, 전어가 제철이니까 전어 찾는 사람 엄청 많네.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 제철에 항상 그렇죠. 그런데 안 잡혔다니까요, 전어가 올해. 그러면 이 전어의 공급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하이, 부족해지네. 근데 말이죠, 이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따져볼까요? 전어 인기 많으니까 전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야 시장 논리가 맞죠, 그렇죠? 근데 전어가 안 잡힌다니까요? 그러면 전어 가격이 또 올라야 돼요. 그럼 이거 2개 더하면 가격은 뭐예요? 폭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재화의 가격이 폭등한다는 건 이 2가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전셋값 어때요? 폭등인데? 왜 폭등일까? 그럼 이 2개가 설명하네. 왜 폭등이에요? 전세주택을 찾는 수요는 많은데 전세주택이 시장에서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현상의 일상생활의 경제 상황을. 그래서 이 2가지가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서 폭등이 일어난다. 그런데 말이죠. 올해 김장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배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김장철에는. 근데 올해 배추 공급 괜찮아요, 지금. 그럼 이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볼게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 야, 이거 애매하다. 싸져요. 불변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학습이 잘 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수요가 증가한다. 배추 수요가 증가하면 배추값은 오르겠죠. 근데 배추값이 막 올라야 되는데 공급이 어때요? 배추가 쫙 풀려, 시장에. 쫙 풀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배추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요. 정답은 알 수 없다가 됩니다. 왜? 만약에 수요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공급이 덜 풀릴 수도 있죠. 그럼 배추값이 올라요. 그런데 배추 수요보다 이빠이 더 많이 풀릴 수 있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추 출하량에 따라서 이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실제 시험에서도 이러면은 가격은 알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이 2개의 방향이 동시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나중에 1월달이나 3월달 되시면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나는데 이 2개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하나씩 배우신 거죠. 그러니까 수요 증가라는 건 공급이 변하지 않는다면, 수요만 변한다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씩 변할 텐데 이걸 잘해야 둘 다 변하고 난리일 때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잡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충분히 딴 얘기 했으니까 이거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엘리베이터에서 저 만나시면 제가 이거 물어볼 거예요. 공급 감소 이렇게. 저 피해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 감소하면 가격은?
네, 기존보다 물량이 부족하다, 떨어져 있다. 가격 상승. 공급이 증가되면 물량이 많아지네요. 가격이 하락. 수요가 감소하면 아이고 찾는 이가 없네. 가격이 하락. 인기가 떨어지니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인기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상승. 오케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말이죠, 잘 보시면 제가 지금 양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왜 안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증가라는 말이 나오면 곡선이 무조건 어느 쪽? 오른쪽. 감소는 무조건 어디? 왼쪽. 증가면은 무조건 어느 쪽? 오른쪽. 감소면은 무조건 왼쪽. 아니 이거 증가 그럼 무조건 우측이거든요. 수요든 공급이든. 그럼 감소 그럼 무조건 좌측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측 좌측. 그러니까 만약에요, 보세요, 여기 뭐 있죠? 두 글자? 증가 있으면 무조건 오른쪽이잖아요. 그럼 양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눈으로 보시면 돼요. 뭐를? 이거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두 글자를 보시면 돼요. 저 봤죠? 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저기? 그럼 양도 감소 무조건. 여기 증가면은 무조건 양도 증가. 여기 감소면 무조건. 그래서 양을 어려워하진 않아요, 아무도. 증가면 증가, 감소면 양감소. 증가면 양증가, 감소면 양감소. 최종 해석을 해볼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인기가 많아지면은 몸값도 오르고, 수요가 많으니까 거래량도 활성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수요가 감소하면, 찾는 이가 별로 없으면 인기가 없으니까 몸값도 떨어지고, 그리고 거래량도 한산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공급이 풀립니다. 공급이 굉장히 많이 풀리면 물량이 많으니까 물건값은 떨어지는데,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거래는 살아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면은 가격은 올라가긴 하고요. 공급 물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거죠. 자, 이해는 되신 거예요, 이제?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이 연습 진짜 잘해야 되는데 걱정이다, 이거. 27페이지에 표 아래쪽에 1, 2, 3, 4번에 쭉 써놨죠? 많이 연습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제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바로 공급 증가 이럴 거예요. 그럼 가격 하락, 공급 감소, 그럼 가격 상승,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균형의 이동이고, 그게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전반이에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도 나오고 다다음 주에도 나와요, 수업 시간에. 특히나 이 얘기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정책론 시간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살짝 그런 얘기 했었죠. 여기 보시면 전세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면 전세값은 어떻게 된다? 전세 수요가 늘면 전세값은 오르죠. 그런데 시장에서 전세가 부족하면 전세값은 어떻게 돼요? 폭등. 값이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건데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 대란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배웠다시피 균형이 깨지면 시장은 균형을 다시 잡는다고 했죠. 근데 이 공급이 부족한 게 택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그걸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알아서 집을 막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정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정부가 들어가서 LH, 토지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도 풀어줘야 돼, 빨리. 그러니까 뭔가 수술을 해줘야 돼요, 정부가. 이 시장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고 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제3자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시장의 틀이거든요.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웬만큼 아프면 서로 간에 다 치료해요, 그냥. 돌고 돌면서 치료하는데 이 수요와 공급이 완전 빠그라져 있으면 이거는 암이에요, 암.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의사가 들어오는 게 바로 누구다? 정부. 그게 정부. 근데 정부가 어떤 때 들어오냐면 이때 들어와요. 말도 안 되게 수요가 너무 많을 때. 그럼 수요에 찬물을 끼얹은 정책을 펴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게 수요가 줄어들 때. 그러면은 집 사라고 지원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공급이 늘어나서 좋긴 한데 특정 방향으로만 공급이 늘어나면 전세주택만 많아지면 월세도 많아질 수 있게 이거 조절해주고 이렇게. 부족하면 직접 풀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정책 시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순간순간마다. 왜 중요한지 이제 충분히 얘기됐죠? 예.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더 오래 했어요, 지금.
오늘의 마지막 테마 4번 네모 박스에서 보실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그 마트 같은 데서 장 보실 때 전단지 먼저 보십니까? 보통 다 쇼핑 스타일이 틀리죠. 저는 마트에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그 일단은 누구나 공통적인 거는 뭐 살지 대충 메모를 해놓든가 써놓고 재고조사 한 다음에 사러 가시죠. 근데 그 전단지, 저도 전단지에 굉장히 혹하는 사람인데 전단지 보고 많이 바뀌거든요, 계획이. 뜻하지 않은 행사? 이런 것들. 저희 집에서 하나로마트 아시죠? 농협 하나로마트. 그게 굉장히 가까워요. 제가 분당 사는데 그 하나로마트랑 저희 집에서 도보로 5분이고 저희 집에서 저희 장모님 댁까지 도보로 3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과 장모님 댁 그리고 하나로마트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때마다 전화하세요. 아침에 또는 전날 밤에 쉬는 날이면 한참 쉬었잖아요. 제가 시험 끝나고 그래서 뭐해 사위? 그냥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전단지 봤어? 저도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 사태 필요해? 그래요. 저한테. 저는 필요가 없죠. 당연히. 사태 필요해 라는 얘기는 사태를 사야 될 것 같으니까 네가 오지 않을래? 이런 뜻이거든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장모님하고 사러 가요. 저는 저랑 장모님 사이는 되게 좋고 저랑 제 아내 사이는 별로 안 좋아요. 진짜요. 네. 저랑 제 아내가 장모님하고 제 아내랑 막 얘기하면 맨날 싸워 둘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데 저는 무조건 오케이. 저는 장모님이 굉장히 천사라고 생각을 해서 딱히 틀린 말씀도 아닌데 제 아내가 맨날 대들어서 우리 셋이 얘기하면 아내는 그냥 가만히 있거나 딴 데 가요. 그냥 얘기하다가. 갈비집에서 밥 먹으면 아내는 먼저 가요. 집에. 그래서 장모님하고 아주 잘 지내거든요. 근데 둘이 그래서 잘 보러 가요. 정말 놀라운 게 한우데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한우 11월 11일. 그 한우데이 때 한우 세일을 폭탄 세일을 하길래 갔지.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좋은 부위의 등심을 고를 수 없다고. 그래서 마트가 개장하기 전부터 갔네. 근데 웬일이야. 줄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뜰한 사람이 되게 많네 이렇게 생각하고 서 있었어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줄이 되게 길어가지고 저랑 장모님하고 한참 뒤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개장을 하고 나니까 매대에다가 놓고 팔잖아요. 직원이 계속 가지고 나오는데 나 아줌마들이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 처음 봤어요. 뛰어가는 거야 막 사러. 그래서 왜 우리도 뛰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추리닝 입고 나가지고 막 갔어 매대로. 그래서 나름 괜찮은 자리에 포지션을 잡았어요 딱. 그리고 제가 버텨주면 장모님이 고르는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블로킹을 하고 사람들을 그럼 이제 근데 제가 블로킹 한 게 택도 없이 밀려나는 거예요. 나름 되게 힘주고 서 있었는데 아줌마들이 난 진짜 무슨 돌덩이가 와가지고 누가 돌로 치는 줄 알았네. 그리고 어떤 아줌마는 진짜 이런 아줌마도 있는 거 아세요? 되게 얌전하신 분이 되게 고상해 보이시는 교양 있으신 분인데 스카프까지 하고 와가지고 잠시만요 이러면서 가요. 근데 직원 같아요 누가 보면. 그 사람들이 쫙 비켜줘. 그럼 잠시만요 그런 다음에 앉아서 고르는 거야 이렇게. 나 그래서 나 다음에 하나로 잠바 구해서 입고 가려고 그거. 그래서 막 샀어요. 정신없이 막 1인 최대 수량이 몇 개라고 해서 결제하고 차에 싣고 다시 와가지고 사고 결제하고. 그래서 한 박스 사놨어요 고기를. 근데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론이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이걸 괜히 꺼낸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사모님들 많으니까 장에 가시면 저 같은 젊은 남자나 사장님들 장 보시면 이렇게 자리 좀 내주시면 안 돼요? 한 칸만? 불쌍하잖아. 나 그런 경험 처음이었어요. 내가 대학교 때 시위도 해봤는데 시위 때보다 더 무서웠어요 솔직히. 나 최루탄보다 더 무서웠다니까. 우리 아줌마들 전투력 장난 아니야. 자, 지금 이 탄력성 설명을 들으시면 제가 지금 했던 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우 세일을 했죠.
그럼 가격이 비싸졌겠어요? 싸졌겠어요?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죠? 늘어나는데 어떤 재화들은 조금만 싸지면 수요량이 이빠이 늘어요. 쉽게 가격을 5%밖에 세일 안 해도 사람들이 막 몰려가. 어떤 재화들은. 그쵸? 근데 어떤 재화들은 가격을 20%, 30% 세일을 쳐도 안 팔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건 이거예요. 우리가 잘 보세요. 기존에 학습한 내용은 가격이 비싸요. 비싸면은 많이 산다, 안 산다, 사람들이? 안 사요. 그래, 좋아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건 수요량의 방향이 내려갑니다 였거든요. 다시 방향을 배우신 거였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가격이 10% 오르잖아요. 가격이 10% 오르면 어쨌든 비싸진 거니까. 그러면 산다, 안 산다? 안 사는데 그러면 이게 몇 프로 떨어질까요? 수요량이?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나? 그게 5%, 즉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30%, 그러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이 말은 이해되시죠? 아니, 내려가는 건 확실해. 수요가 떨어지는 건 확실한데 어쩔 때는 쪼까 떨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겁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때 얘를 나타내는 게 이게 탄력성이에요. 그 한우라는 재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가격에 엄청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세일을 10%, 20%밖에 안 해도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재화들은 암만 세일해봐라 팔리나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탄력성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다?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어려운 말로 탄력성은 정도 또는 탄력성은 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폭. 이해되시죠? 그래서 탄력성에서 결론은 조금 또는 많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조금 떨어지면 뭐라고 할까요? 그거. 너는 별로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너는 비탄력이라고 부르자 우리가. 그렇죠? 이해되시죠? 조금 변한다 그럼 비탄력. 그러면 많이 변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 쉽다 이 개념이. 탄력이다. 그런데 말이죠. 가격이 오를 때뿐만 아니에요. 세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그럼 가격 떨어뜨려 볼까요 제가? 떨어뜨리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가격이 싸지면 사는 사람은 늘어나겠지. 늘어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늘어날까 많이 늘어날까 다르겠죠. 그러면 만약에 조금 늘어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럼 무조건 비탄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많이 늘어나면요? 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표현해 볼까요? 요게 비탄력이에요. 위아래로 다가고 있는데 깨작깨작 되고 있죠. 요게 비탄력. 탄력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폭. 그쵸? 그래서 조금 아니면 많이라고 탄력성 접근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어떤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게 O냐 X냐 한번 보세요. 수요량이 감소하면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OX.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거. 수요량이 감소하면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OX. 하나만 찍어봐요, 빨리. 본인이 생각한 거랑 또 반대로 찍는 것도 괜찮아요. OX.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뭐 어떤 표현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건 방향. 그렇잖아요. 아래 방향, 위에 방향. 그럼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수요가 감소한다고 해서 비탄력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이거를? 수요량이 조금 감소하면 그걸 비탄력이라고 합니다. 문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증가하면 그럼 수요가 비탄력이다? 이건 OX. 이것도 X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요량이? 조금 증가라고 해야 이게 비탄력이죠. 우리가 가장 흔한 오류를 범하는 게 이거거든요. 제가 많은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선생님, 감소니까 비탄력 아닙니까? 전혀 아니냐요, 그게. 감소라고 해서 비탄력이 아니라 조금. 이 정도를 나타내는 게 비탄력이다. 그러니까 조금 증가해도 비탄력이 되는 거죠. 지금은 아마 이게 확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이 설명이.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첫 단추를 끼울 때는 이렇게만 공부해도 충분해요.
그냥 조금이면은 비탄력이고 많이면은 탄력이다. 증가 감소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조금이면 비탄력이고 많이면 탄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탄력성의 기본 개념. 책 보시면 문장으로 읽어볼까요, 한번? 27페이지 맨 밑에 있네. 1번. 수요의 탄력성의 의미라는 말 보이십니까? 맨 밑에. 탄력성이란, 이건 좀 색칠을 해야 돼요. 양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지금 이게 질문이죠. 양이 얼마나 변하는데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대답은 조금 변합니다, 많이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쓰세요. 양 변화율을 측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의 변화율을 측정한다. 그럼 양을 측정하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세 글자로 얘기합시다. 바로 정량적이다. 양을 측정한다. 거기까지는 일단 통과죠. 넘겨보시고. 네모박스 제가 찬찬히 읽어볼게요. 집중하십시오. 네모박스. 앞선 학습 내용은 가격이 비싸지면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해요? 감소, 동그라미. 가격이 비싸지면 안 사죠. 아울러 가격이 비싸지면 판매량은 늘어나죠. 그래서 공급량은 증가, 동그라미.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뭐 동그라미 치셨어 지금? 감소와 증가.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방향을 배운 거예요. 성질을 배운 거예요.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그런데 아랫줄 탄력성은 이러한 증가나 감소에 대한 방향이 아니라 증가할 때 얼마나, 감소할 때 얼마나 하는 뭘 나타내는 개념? 양의 변화의 폭, 색칠. 변화의 폭을 나타내는 개념. 확실하셔야 돼. 이거 진짜 확실하셔야 돼. 개념이. 초반에. 마구잡이로 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정도, 그 양의 변화 폭, 이 설명을 하는 게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게 수요의 탄력성이거든요. 그럼 다시 그냥 결론적으로 질문합니다. 수요의 탄력성은 뭘 측정하는 걸까요? 수요량의 변화율. 그렇죠. 또는 수요량의 변화 정도. 그럼 공급 탄력성에서 뭘 배우실까요? 공급량의 변화 정도. 오케이. 그게 1단계였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수요의 탄력성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수요의 탄력성이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되게 다채롭게 여러 개의 종류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기가 뭐하네요, 지금. 이 내용이 복잡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깐 쉬었다가 이 탄력성 정리를 마지막까지 해드릴게요. 칠판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